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장난이 아닙니다. 다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을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혐의도 첨가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명재권 판사가 맡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조국 전 장관의 동생도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폭격입니다. 조국 전 장관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 20일 만에 윤석열 검찰이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속보입니다. 자, 검찰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배임 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간 게 강제집행 면탈 같은 겁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조국의 동생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을 채용할 때 2억 1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시험지와 답안지 등을 미리 빼내 2억 1천만 원을 받은 이 교사 후보자에게 건넨 혐의입니다. 배임 수재 혐의입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중간 브로커 박모 씨와 조모 씨 등 2명은 이미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백만 원을 받고 이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중학교에 교사 채용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조국의 동생은 이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로 나갔다라고 지시하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의 동생은 이미 구속 기소된 박모 씨와 조모 씨가 중간 브로커로 이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되니까 해외로 도망가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까지 줬다고 합니다. 한 명은 한 달 동안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했는데 도피자금 300만 원도 조국의 동생이 대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국의 동생을 증거인멸 교사와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런데도 검찰의 이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지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검찰은 조국 동생의 배임 혐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이 허위소송으로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30억 원 정도의 비자금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동생 조모 씨는 이혼한 아내 조모 씨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 공사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내서 100억 원이 넘는 채권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웅동학원 측은 당시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졌습니다. 일부러 져준 것으로 보입니다. 패소를 눈 감아준 겁니다. 소송 당시 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는 재단 이사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도 검찰은 수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이 고의로 소송에 응하지 않아 학교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혐의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입니다. 조국의 동생이 허위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이 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 128억 원 상당을 20년 넘게 고의로 갚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웅동학원이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35억 원 등 지금은 이자가 불어서 128억 원입니다. 자,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캠코는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100차례나 넘게 독촉을 했으나 빚을 갚아라 해도 갚으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검찰은 지난 4일 조 씨에게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명재권 부장판사가 9일 기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수백만 원을 받고 이 부정교사 채용에 가담한 2명은 이미 구속 기소됐는데 어떻게 해서 2억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조고의 동생은 영장이 기각됐을까?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검찰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조국의 동생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미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국 장관의 동생 건강 상태를 점검해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인 조 씨를 강제 구현했습니다. 당시 조국의 동생은 영장심사를 포기할 만큼 구속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명재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서 풀어준 겁니다. 자, 이후에도 조국의 동생은 허리 디스크에 이어서 척추 뒷면을 받치는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굳는 질환, 후골인대 골화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조 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자, 조 씨는 재청구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영장실질심사 상당히 다툼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명재건 부장판사가 다시 맞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두 번째 재청구 영장은 명재건 부장판사가 맡을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렬 부장판사나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4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는데 2명씩 돌아가면서 격주로 심사를 맡습니다. 이번 주는 신부장판사와 임부장판사 차례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2번이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것도 쇼킹합니다. 하기야 과거에도 윤석열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친 적이 있습니다. 기각되면 치고 또 기각되면 치고. 자,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의 뚝심이 어떤 결과를 날지 한번 지켜봅시다. 아무튼 조국 전 장관의 동생 2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빚 128억 원을 강제로 일부러 갚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추가됐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날지 한번 지켜봅시다. 진성호의 윤간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